여러분, 작년 한 해 내내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부는 세금 폭탄 아니다, 선진국보다 낫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OECD 아시죠?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요, 2020년 GDP 대비 자산세 비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산세 비율이. 자산세라는 것은요,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부동산의 보유세. 부동산의 보유세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자산거래세. 자산거래세라는 게 취득세라든가 혹은 증권거래세라든가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GDP 대비 자산세 비율이 대한민국이 2등이에요. 2등. 2등. 정부가 거짓말했죠. 캐나다가 4.15%로 1등이고요. 대한민국이 3.98%로 2등. 캐나다가 3.98% 동률입니다. 영국이 3.86%예요. 룩셈부르크가 3.83%고요. 벨기에가 3.45%입니다. 예, 우리하고 실제로 경쟁을 해야 되는 미국은 3.05%밖에 안 되고요. 일본은요 2.63%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좋아하는 독일은요 1.26%밖에 안 돼요. 1.26%밖에. 이거를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쉽게 말하면 덮어 씌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2016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11위였어요. 11위. 11위요. 그런데 무려 4년 만에 10계단을 뛰어 올랐나요? 10계단을 또 뛰어 올라서 2위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OECD가 발표한 거니까 정확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맨날 OECD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금이 낮다고 그랬는데 세금이 안 낮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상승률을 보면 여러분들도 기가 막히실 겁니다. 아마 상승률을 보면 이거 한번 보세요. OECD 주요국의 2016년 대비 2020년 부동산 보유세 증감입니다. 대한민국 50.5%예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영국은 마이너스 1%고요. 미국은 14.4%, 독일은 10.7%, 캐나다는 8.6%, 일본은 7.8%, 50.5% 이렇게 국민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돈을 빼앗는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건 돈을 빼앗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는 거예요. 징벌적 세금 폭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세금 폭탄의 현실입니다. 세금 폭탄의 현실.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왜 이런 자료를 자꾸 감추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발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어떻게 하든 국민을 속인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제가 경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저도 이런 걸 찾으려고 그러면요.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인터넷을 뒤져야지 나오는 자료들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된 자료는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국민에게는요. 문재인 정부가 세금 폭탄을 때렸다는 뜻이에요. 금액으로도 볼까요, 여러분?
금액으로도 장난 아닙니다. OECD가 실제 자산세라고 이야기하는 항목들입니다. 2017년 대비 2020년 기준으로 보세요. 취득세만 하더라도 23조 5천억 원이 29조 6천억 원이 됐죠. 상속증여세가 7조 1천억 원이 9조 8천억 원이 됐죠. 종합부동산세가 1조 6천억 원이 3조 9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말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거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더 심각한 것은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지금 경제 성장률은 얼마나 했을까요? 2016년에 명목 GDP가 1740조예요. 1740조. 2020년에 명목 GDP 국내 총생산이 1933조입니다. 그러면 11.1% 늘어났나요? 11.1%가 늘어났는데 세금은 50.5%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가 세금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빨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요. 어쩌면 당연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하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지금 2022년이잖아요. 지금까지 2년이 넘게 3년 동안 거의 3년 차죠. 3년째 코로나19 때문에 다 죽어가요. 국민들이 말입니다.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립니다. 절규란 말을 하잖아. 절규요. 절규란 말이 목소리가 완전히 꺾일 만큼 고함을 친다는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매일 아침에 지금 거의 2년을 넘게 경제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을 깎아줘야죠. 국민들을 더 편하게 해줘야죠.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이라도 줄여줘야지. 그나마 국민들은 위안을 삼을 텐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말입니다. 증세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의 어떤 피눈물을 외면해버렸다는 거예요. 외면해버렸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짜 얼마나 우리들에게 국민들에게 지독하게 못된 짓을 했는지 저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죠. 이런 지표들은요 발표가 안 돼요. 발표가.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